맨시티가 지금 이렇게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베실바 덕분이었다. 이 성실한 선수 덕분이었다라고 생각해. 베실바의 일화 하나 있죠. 맨더비전 때.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베실바의 거취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 오늘의 경기력이야말로 캡틴에 어울리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라는 질문에 고맙다는 말을 하면 곧바로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은 역시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우리 클럽을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축구계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공헌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눈물이 맺혀서 이야기를 해. 아, 눈물이 바로 쏟아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 눈물이 맺혀서. 그 직후에 머리를 이렇게 만져. 근데 보통 선수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아?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하지 않아? 근데 펩은 이게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확실히 펩이 여기 뚜껑이 날아가고 있기는 하거든. 이게 좋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아무튼 베르나르도는 축구란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선수이다. 머리를 만지면서. 그는 빠르고 건장한 체격의 선수는 아니지만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선수이다. 오랜 시간 동안 부상이 없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언제나 팀을 위해 헌신해준 선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눈물이 맺혀있어.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펩이 눈물을 좀 참으려고 머리를 계속 만지고 있는 것 같아. 머리를 좀 만져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진정시키려고. 진짜 찐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부상이 없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언제나 팀을 위해 헌신해준 선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난 시즌에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기도 했다. 저라도 도와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펩이 가장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는 11월, 12월 맨시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잖아. 지난 시즌에 11월, 12월이요. 그때 유일하게 자기한테 말을 걸어준 선수, 자기 사무실에 찾아와서 말을 걸어준 선수가 베실바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그때 베실바가 그렇게 얘기하지. 저라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도와드릴게요. 힘을 좀 보태드리고 싶어요 라고 유일하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는 항상 긍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긍정적인 사고가 그를 특별한 선수로 만들었으니 말이다. 여기서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 베실바를 글로 쓰라면 난 대문자로 레전드라고 쓸 것이다. 아우, 나는 완전 극티인데 가슴이 먹먹한 일이 요즘에 되게 많아. 다시 한번. 베실바를 글로 쓰라면 난 대문자로 레전드라고 쓸 것이다. 아, 이거는 훗날 펩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가 나온다, 혹은 베실바의 일대기 다큐멘터리가 나온다면은 이 문구는 반드시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10년을 채워줬으면 했지만 어쨌든 그와 함께했던 9년 동안 우리를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어줬다. 감히 베실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나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펩이 베실바를 가장 오랫동안 봐온 감독이니까. 진짜 펩이야말로 9년 동안 일관적으로 훈련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선수라고 묘사를 하죠. 베실바에 대해서. 그래서 나니까 베실바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왜? 베실바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감독은 나밖에 없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를 영입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진짜 감동적이지 않아? 책을 확실히 펩도 많이 읽는 사람이라 표현이 너무 서정적이야. 어제 베실바가 막판에 후사노프가 실수를 했잖아요. 공격 상황에서 어태킹 서드에서 후사노프가 공을 다시 잡았어요. 리커버리를 성공해서 여기서 빨리 공을 연결을 시켜준 뒤에 이제 복귀를 했었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했어. 약간 욕심을 부렸지. 그러다가 턴오버가 발생했고 아스날의 롱볼이 바로 맨시티 진영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넘어오는 상황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무조건 실점이다 했는데 유일하게 그때 맨시티에서 뛰고 있었던 선수가 베실바였어. 그리고 걷어냈어, 그거를. 그게 스피릿이야 진짜. 그지? 그게 멘탈리티야. 너무 멋진 선수인 것 같아. 대체 불가급의 선수다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근데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 경기장 위에서건 아니면 밖에서건 아니면 팀 분위기를 위해서건 자기 자신을 이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잖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잖아. 세메뇨가 그 인더믹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베실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베실바는 캡틴인데 이상하게 많이 괴롭힘을 당하더라.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괴롭히더라. 한 번은 훈련 끝나고 밥 먹으러 이제 식당으로 가는 길에 저 앞에서 의문의 헤드락을 걸리는 걸 목격했다. 되게 웃겼는데 그게 왜 웃긴지도 몰랐고 왜 헤드락을 당하는지도 몰랐다. 어쨌든 아직 이 팀에 녹아들진 못해서 100%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 팀의 문화가 참 재밌다, 그렇게도 묘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재밌는 선수야. 베실바는 진짜 재밌는 선수야. 경기장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선수고 훈련 시에는 단 한 번도 훈련을 빠지지 않은 선수고 훈련이 끝
끝난 다음에는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려놓고 망가질 줄도 아는 선수고, 맨시티에서 9년을 있으면서요 부상으로 경기를 놓친 게 9경기밖에 안 된대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 부상으로 경기를 놓친 횟수가 9번밖에 되질 않는데 9년 동안에. 그리고 레드카드는 단 한 번 받았는데 심지어 그것도 얼마 전에 받았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좀 그게 좀 중요하긴 했는데 뭐 아무튼 베실바는 진짜 정말 위대한 선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선수는 그러니까 된장, 고추장 같은 선수야 진짜로. 나중에서야 진가를 발휘하는 선수 같아요. 이를테면은 덕배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도미. 하지만 베실바는 진흙투성이 가자미잖아. 변덕규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펩도 베실바를 그렇게 예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펩이 덕배가 나갈 때도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이렇게까지 아쉬워하지 않았어. 눈물을 글썽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베실바가 나가니까는 이렇게 눈물을 글썽여.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젖어 있었던 거야, 우리 모두는. 베실바에게. 그런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불가급의 선수는 아니야.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가 맞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느 순간 베실바가 다 이 모든 곳에 맨시티의 구석구석마다 다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맨시티가 될 수 있었던 거다라고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 같은 선수였다.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니, 좋은 선수들은 많으니까, 유럽에.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베실바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도 있지. 근데 역할. 이 팀을 위해서 해주는 것들. 이를테면 그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훈련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선수잖아, 베실바는요. 이런 성실함을 어린 선수들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본보기가 나오는 거야.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은 나는 개인적으로 경시대회 나가서 뭐 대상을 타오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근상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실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 표본을 베실바가 딱 적절하게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가 지금 이렇게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베실바 덕분이었다. 이 성실한 선수 덕분이었다라고 생각해. 베실바의 일화 하나 있죠. 맨더비전 때 맨시티가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준 경기가 그 맨더비였잖아. 그 시즌 초반에요. 그때 선수들 모아놓고 연설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드레스룸에서. 펩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펩이 이제 선수들에게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줘야만 할까? 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드레스룸에 들어가는데 베실바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고 하죠. 이래서 곰곰이 들어보니까 메뉴를 왜 이겨야만 하는지, 이 경기가 왜 중요한지, 팬들이 왜 맨체스터 더비를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고 하죠. 이래서 너무 흐뭇하게 웃으면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펩이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게 정신력인 거야. 그게 베실바의 유산인 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봐왔던 맨체스터 시티의 캡틴들 중에서 가장 훌륭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어떤 캡틴들과 견주어봐도 손색 없는 주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화들만 보더라도. 펩이 이야기하잖아요. 빠르고 건장한 체격의 선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콤파니처럼 강력한 선수도 아니야. 페르난지뉴처럼 막 엄격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균도안처럼 골로 증명해주고 골로 설명해주는 선수도 아니야. 베실바가 선수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저 성실함 그 하나뿐인 거야. 왜? 하드워커잖아. 경기장 위에서는 또 누구보다 많이 뛰는 선수잖아. 이 베실바 덕분에 지금의 맨체스터 시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쉬워. 난 그래서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쉽고 1년 정도 더 있어줬으면 좋겠긴 한데 여기서 펩이 이야기하죠. 10년을 채워줬으면 했지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는 팀에서도 1년 재계약 정도는 제안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베실바는 로마노 피셜에 따르면 베실바는 여전히 이제 자신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팀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싶어 한다, 뛰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었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1년은 너무 적었다, 1년은 너무 짧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많이 아쉽지만 다른 팀에 가서도 지금처럼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즌 마무리 잘 해야지. 에? 우승컵 주고 가야지. 그래야 또 저기 한 거 아니야.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베실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베실바도 이 팀을 위해서라도 우승컵을 좀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리그 우승, FA컵도 따면 좋고.